아까 보여드렸던 판결문 좀 다시 보여주세요. 고등법원 판결문. 저 판결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판사의 범죄 혐의 관련돼서 정보를 입수할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면 정식 경로를 통하여 획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친한 연수원 동기에게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알려줬다. 이게 정식 경로입니까? 친한 연수원 동기가 아니고 감사 담당관이죠. 감사 담당관이라 예. 하더라도 전화로 알려주는 게 정식 경로입니까? 아니지. 그리고 저 판결문 내용이 네. 어떤 정식 이게 방식을 어떤 확실하게 저 한정해서 말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검찰은 아시다시피 검찰 사무준칙에 따른 여러 가지 통보 절차와 서식이 있죠.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는 자. 점을 제가 기동민 의원님 질문하실 때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과 좀 다른 상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셨고 기소하셨습니다. 그죠? 3명의 판사가 수사기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죠? 맞죠? 그때 굉장히 응원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3명의 판사가 기소가 됐는데 그 3명의 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법원에 제공한 게 이원석 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그 두 개가 같다고 보십니까? 자, 신모 부장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법원 행정처에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뭐 판사의 사무 분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든지 그 판사가 적절한 재판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수사하셨으면서 기소는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 이원석 부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당시 판사를 기소했던 것하고 이원석 부장이 괜찮다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그 판사 세 분에 관한 그 판사님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어서 제가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그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만 그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한 것이 이 법원이 재판 배정이라든가 판사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법원의 윤리감사 담당하는 사람이 전화로 요청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판사에게도 사건이 번져갈 수 있다는 여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벌어질 테니까 제가 그때 잘 설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신모부장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사적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가 이 사람이 판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를 전달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원석 부장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장관님이 지금 설명에 따르면. 그런데 정보의 전달 경로도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정식 경로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도 훨씬 더 이원석 부장이 준 정보의 내용이 더 자세히 수사 상황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판결문에도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이 양자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관련된 판사들이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테니 이런 부분은 따로 거기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돼서요. 수사 관련된 그 시행령 관련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법원은 이 시행령의 입법의 범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페이지 돌려주세요. 맨 앞 페이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려해야 될 것,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는지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로 목적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난맥도 있었지만 검찰청법 등을 개정한 목적이 뭡니까? 전 수사를 못하게 해서 범죄 수사를 유축시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게 목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검사분들도 집단행동하시면서 수사의 범위가 대폭 제한된다라고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당 의원님이 되신 의원님들도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도 그런 목적의 입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신청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 목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죠? 잘못된 의도죠. 예. 목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이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저희가 과일 채소 같은 경우를 입법부가 뺐어요. 개정을 해요. 자, 과일 채소에 대해서 제한하고
근데 4월 26일에는 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의원님도 정확하게 저 뜻 이해하고 계셨잖아요. 등 뒤에 더 늘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설마 저는 저희 국회가 입법부가 삭제한 내용을 다시 남아있는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크게 해석할 거라고 이런 생각은 저도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한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우려보다 더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자, 입법부가 정확하게 과일적으로 세례도 입법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일 못하게 하거나 직장에 있는 거하고 당시 검찰 속에서 과일에서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민선 그것도 이야기가 위에 과일도 더 먹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명백히 입법자의 목적, 취지, 그거는 입법 취지라는 목적이 문헌을 벗어날 수는 없죠. 선거법 같은 경우 내가 수사하지 말라고 계속 우려한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선거법을 다시 예시 규정에 불과하니까 넣겠다라고 하면 그게 명백히 입법 권한, 취지, 목적 저는 잘못된 속마음은 무력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법률 자체의 위임 범위에서 범에 들어간 것이죠. 자, 박종민 의원님 이제 정리하시죠.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건 장관님 마음이지만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지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아니라 명시적으로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그럼 중으로 남겨두셨어야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안 설명 당시에도 진성준 수석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했고 박병도 의장님도 그렇게 설명했고 아니 1이라고 써놓고 2라고 해석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설명했던 바입니다. 따라서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한동훈 장관님 마음이시지만 그걸 속마음이다,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